뭐 같으세요? 그냥 보기를 드리죠. 첫 번째는 회원 정보일 수가 있고요. 회원 정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물품 목록 같은 거죠. 여기에 가격이라든지 그런 게 적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카테고리 나눠서 한번 찍어보시면은, 아이디가 식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뭔가 기준으로 차려진 거예요. 테이블은 항상. 그러면 주문에 가깝죠. 그래서 주문에 대한 테이블로 보시면 됩니다. 1번 주문, 2번 주문, 10번 주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누가 시켰고 어디로 보내고 뭐를 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이름들로 다 채워넣었는데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2번, 3번도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드레스는 항상 이렇게 런던으로 갔고, 하지만 그 사람이 시킨 물품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도 하나 시켰고 코트도 있고. 해석이 되시죠? 네, 약간 혼합되어 있긴 해요. 그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회원 정보가 될 것 같고 어드레스까지 얘네들은 물품인 것 같은데 뭐 전체적인 거는 주문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요번에 이제 배울 거는 그룹바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룹바이. 셀렉트를 할 때 쓰는 놈인데요. 자, 셀렉트 T 쇼핑. 그런데 그룹바이 여기다가 칼럼을 넣으시면 돼요. 그룹바이 뭐 칼럼. 지금은 한번 유저 네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일단 그룹 바이라고 했을 때 이 그룹은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잖아요. 뭐 그룹핑 한다. 모아놓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모아라? 유저 네임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칼럼을 기준해서 모으란 소리입니다. 우선은 보이는 거는 중복이 없어졌어요. 그룹 바이 유저네임이 하는 역할은요. 같은 이름을 같은 데이터끼리 묶는다거든요. 따로따로 좀 떼어 놔야 돼요. 물론 그 열은 똑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두고. 그룹 파일을 단순히 그냥 모은다라고 하기에는 이해하실 때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이거를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면은 편합니다. 첫 번째 일단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에서 내가 그룹 파일을 하면은 같은 데이터를 모은잖아요. 이렇게 손흥민 그리고 여기 손흥민 일단 이렇게 모아요. 두 번째는 이제 설현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모으고 얘는 하나뿐이죠. 세 번째가
번째도 하나만 있어요. 네 번째 송혜교라는 사람은 두 개가 있네. 그래서 두 개가 모입니다. 네, 나머지 이렇게 보이죠? 네. 11번. 근데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일 때 좀 3차원으로 모여요. 그래서 그게 축을 좀 보시면은 얘네가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x, y 이렇게 보는데 z축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대각선 하나 긋고 우리가 앞뒤로 보시면 되죠? 여기가 z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그 데이터들을요 z축으로 쌓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겹치게, 그죠? 그리고 얘도 겹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한 개짜리들은 그냥 쓰면 되고 순서대로. 그런데 겹칠 놈들,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들은 계속 겹쳐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같겠죠? 좀만 더 완성을 하자면 갖다 놓고 겹쳐지고 이게 그룹바의 결과입니다. 위에 그 열은 어차피 같으니까 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우리가 보는 거 그룹바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지금과 같이 나왔는데 이 결과는 사실은 3차원적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다. 해서 같은 점 보십시오. 지금 이게 아이디가 정렬이 좀 안 됐죠. 다시 아이디가 좀 제각각이죠. 저는 지금 아이디를 순서대로 갔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 넣어줄게요. 오더바이 아이디. 네, 됐죠. 이겁니다. 나머지 좀 잘못 정리를 해보고 좀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 두 개가 같은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거 1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같죠? 여기 같고요. 2번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뭐 당연히 같을 거예요. 4, 5, 6이 스커트 뭐 15,000 이런 부분들 보시면 같고 소지섭 5번도 같고 6번도 티셔츠 9,000원 여기 9,000원 같아요. 그래서 겹치는 건 겹치는데 그 가장 처음에 나와 있던 거 아까 전에 느렸을 때 대표격이 가장 위로 올라옵니다. 실제로는 얘가 안쪽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룹바이는 그런 의미가 되고 이 그룹바이를 쓰신 다음에는 집계함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집계함수. 자, 이 집계함수에는 뭐 카운트, 뭐 썸 이런 게 있는데 우선은 카운트부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카운트에서 칼럼 이렇게 쓰시는 건데요. 셀렉트해서 쓰는 거예요. 조금 더 허리를 줘서 지금 제가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왜 이렇게 좁냐? 네.
이렇게 비교해서 봅시다. 그러면은 카운트가 한 역할이 보이시죠? 딱 그 3차원 겹쳐놓은 거 개수 센 거죠. 이렇게 세요. 그래서 이 카운트가 그런 걸 해요. 그룹핑이 된 그 행에 대해서 카운트는 개수 세는 거예요. 개수 세는 카운트. 그리고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 이 칼럼은 그러면 나는 여기 뭐를 기준으로 그 카운팅을 해줄까예요. 그럴 때 제가 지금 유저네임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저네임의 그 기준으로 카운팅을 하는데 사실은 행이 다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실은 그 맞출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카운트를 프라이스로 만약에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준이 분명히 가격으로 바뀌었지만 3112랑 방금 전에 3112 똑같아요. 행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차피 요거 기준으로 하나, 뭐 이름 기준이나 아이디 기준 똑같겠죠. 빨간색으로 제 동그라미 치는 이런 3차원적으로 보시면 어차피 두 개죠. 요게 이제 집계함수의 카운트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룹 바이를 안 하면요. 안 하고 프라이스 기준 아니면 아이디 기준으로 오더바이도 좀 빼고 깔끔하게 요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1개 그냥 다 묶죠. 그래서 카운트는 그룹핑이 된 행들에 대해서 각각의 그 실행들을 해줍니다. 각각. 그러니까 사실 자세히 또 생각해보면 각각겠죠? 개수 세는 거를. 근데 내가 그룹핑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전체가 대상이 돼요. 전체. 이게 전체가 11개가 있었나 봐요. 아이디가 10일까지 있네요. 그래서 10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룹핑 그런 의미예요. 의미들을 좀 더 담는 쿼리들을 연습해서 볼게요. 오더바이는 빼고. 자, 그럼 내가 그룹핑을요. 아이디를 기준으로 했다고 해봅시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이디로 그룹핑 될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중복에 불과하잖아요. 아이디는. 그러니까 그 아이디를 대상으로 그룹핑 해봤자 어차피 하나씩밖에 없어서 이건 똑같이 나온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그룹핑 한다는 소리라서 프라이스는 혹시 같은 게 있을까요? 프라이스 한번 해볼까요? 프라이스로 그룹핑. 좀 그룹핑이 됐어요. 얘네가 몇 겹씩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으면은 셀렉트에다가 카운트 해서 그룹핑 된 거를 우선은 이렇게 쳐보시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10만원짜리라고 하는 코트가 혹은 10만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3개였단 소리예요. 확인해 봅시다. 하나, 둘, 셋. 3개. 3개죠. 이렇게 합쳐진다. 그래서 카운트 칼럼이 일단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 카운트를 쓰실 때는 보통 all을 많이 써요. 카운트 all 이래가지고 아까 했던 대로 유저네임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유저네임의 카운트 all 하면은 이거는 그 대상이 그냥 그룹핑이 된 전체를 의미를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 봤던 오더바이 아이디 좀 낼게요. 3112 이거였잖아요. 각각을 해요. 각각을. 카운트 all은 이 그림에서 보자면은 동그라미를 다시 치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행 전체. 이런 의미도 돼요. 카운터. 행을 이렇게 해서 보겠다. 뭔가 하나 기준으로 잡지 않고 그냥 그룹핑한 거 전체에 대해서 개수를 세겠다는 게 카운트 올이라서 그룹핑을 또 만약에 안 한다면 빼면은 11개가 나오겠죠. 그러고 가장 위에 나오는 이런 애들은 내가 그룹핑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처음에 있었던 거를 대표를 가장 올려요. 그래서 1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룹핑이 되고 나면은 집계함수와 상당히 그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이제 sum 같은 경우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 집계함수 당연히. 좀 더 써봅시다. 자, 우선은 그룹 바이 유저네임 했어요. 그러면은 sum 잠깐만 빼고 요런 상황. 네. 이 상황에서 sum price를 묶어볼게요. 뭔가 나왔죠? 이거가 뭔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유저네임 별로 유저네임 별 그룹핑 유저네임별 행이죠. 겹쳤죠? 그 다음에 썸을 프라이스 기준으로 합계 되는 함수잖아요. 썸이. 그래서 겹쳐 있는 것들을 다 더한 거죠. 21만 원, 20만 원, 210만 원이구나 이거.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해석을 한 문장으로 하자면은 이거 같은 쿼리가 요런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용자별 구매한 물품 구매한 액수, 총 액수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사용자별로 그럼 나눠준 거니까. 그룹 바이를 안 쓰면은 이제 전체가 되겠죠. 대상이. 그래서 이런 느낌은 주문한 사람들 전체의 액수를 더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총 매출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고 한 거죠. 그렇죠? 사용자별 썸도 있고 average 평균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max라고 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게 있어요. 최대값 있으면 최소값이 있고요. 최대 최소도 써야 될 땐 되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빼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유저네임별로 우선은 올렸는데 그러면은 사용자별로 쓴 그 물품 중에서 가장 비싼 거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손흥민 같은 경우는 100만 원짜리를 산 거고 김재원 같은 경우는 20만 원짜리가 가장 비싼 액수로 샀다는 소리가 돼요. 맥스 민 에버리지도 구해보세요. 에버리지 프라이스 하면은 평균을 소수점 뒤에 4자리까지 표현을 처음에 해주네요. 디테일하게 하죠. 그러면은 이게 sum, max, average가 컬럼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만
얘가 좀 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가독성이 좀 떨어지죠. 이게 정확히 딱 뭔지 잘 안 보여요. 그런 걸 위해서 그 as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as 해서 따옴표로 이게 결국에는 최대 합계잖아요. 그래서 합계인 거고 max는 as 해서 최대 값이고 최대 금액 이런 느낌이고 average는 평균 값이에요. 이걸 붙이시면은 얘네가 별명이 붙어요. 그래서 그 별명으로 얼라이어스가 되는데 이 as를 두고서 이렇게 부릅니다. alias 얼라이어스라고 해요. 이거는 당연히 또 컬럼에 그 데이터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이 셀렉트 할 때 그냥 보고 싶은 이게 맞겠다. 보고 싶은 별명을 붙여주는 그런 문법입니다. 훨씬 더 보기가 편하게 되겠죠. 이렇게 붙이면 이게 뭔지 딱딱 보이니까. 그런 게 얼라이어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 갖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많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개념을 익히는 게 의도라서 가지고 와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내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테이블에서 분명히 이거는 주문의 목록이에요. 주문 순서. 그 중에서 손흥민이 몇 개나 주문했지 알고 싶어요. 쿼리 작성해 보시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와요. 손흥민이 산 상품도 빼보시고 스커트를 산 사람 이거 한번 빼보세요. 결과를 딱 보면 됩니다. 그 정보만 나오게 하시면 되겠죠. 개수 구해볼게요. 물론 우리가 지금 배운 그 그룹핑이 있기는 한데 지금 개수를 구하려면은 먼저 그룹 바이 유저네임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각 유저네임별로 카운팅이 됐고 여기서 말하는 카운팅이 곧 주문 개수죠. 얘가 주문 개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손흥민의 주문 개수는 그럼 3개. 이렇게 정보를 읽을 수는 있겠죠. 네. 이때 카운트 5를 하시면 어차피 그 행이니까 그게 곧 손흥민의 행입니다. 이렇게 알 수도 있겠고 여기에서 나는 손흥민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where로 유저네임이 손흥민 이렇게 뽑아보면은 난 손흥민만 보겠지 해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안 되죠? 잘하셨어요. 이거 찾으신 건 되게 잘하신 겁니다. 그룹 바이가 되고 나면은 where는 안 돼요. 이거 대신에 having 써야 돼요.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다 할 텐데 뭐 그렇게 다를 건 아니고요. where랑 똑같은데 이 where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전체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룹핑이 된 그런 그 테이블한테는 적용이 불가합니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룹핑이 된 테이블에 대해서 조건을 주는 걸 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having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다만 그러니까 똑같은 문법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룹핑 다음에 쓰는 게 having이다. 로만 일단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뭐랄까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뭐 한 거죠? 전체를 뽑는데 헤빙이 아니라 웨어로 해야지. 웨어로 해가지고 유저네임에 손흥민을 뽑으면 이 테이블이 조건 하에 딱 이렇게만 떠요. 그러면은 그룹핑이나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카운트 때리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곧 손흥민의 주문 개수가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좀 전체에서 깎은 다음에 재는 거랑 그룹핑 하는 거랑. 더 있나? 요 정도로 아마 조건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상품을 구하고 싶은 거면은 우선은 여기까지 이걸로 와볼까요? 자, 이렇게 오시면 카운트 필요 없고 손흥민에 대해서만 딱 뽑아볼게요. 손흥민 산 상품이라니까. 우리가 뽑아야 될 거는 저거죠. 운동화, 코트, 운동화. 그래서 여기 셀렉트에서 전체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P네임만 이렇게 빼요. 저게 열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한 결과가 곧 손흥민이 산 상품인데 너무 담아 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유저네임도 하나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은 손흥민이 산 상품은 저렇게 됩니다예요. 근데 저희 중복이 됐잖아요. 운동화는 똑같은 건데 두 개를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핑을 해줘 봅시다. 그룹 바이 P네임으로 그룹핑하면 그 웨어가 먼저예요. 그래서 웨어가 전체에 대해서 깎고요. 조건 걸고 걸러낸다가 맞겠다. 그룹 바이 해서 또 겹쳐요. 그럼 우리가 보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보이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룹핑을 잘 해볼까요? 처음에 이거를 올로 놓고 그룹 바이 유저네임 넣으면은 일단은 손흥민 따로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손흥민 기준으로 P네임이 다 겹쳐버리니까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P네임을 기준으로 해야겠네요. P네임 기준 그룹핑. 이렇게 하면은 얘가 중복은 안 될 건데 또 찾기가 어려워요. 손흥민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손흥민이 운동화만 산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코트도 샀죠. 근데 코트가 왜 안 보이냐면은 설현이라고 하는 게 대표로 나와서 그렇고요. 이 경우에서는 여기 안에 이렇게 있는 걸 텐데 요 안쪽에 이거는 못 찾아요. 대표로 나온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그룹핑하고 그 다음에 해빙 이렇게 써서 유저네임에 손흥민 쳐보시면은 하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찾은 게 아니죠. 와. 손흥민이 산 상품을 그룹핑으로 찾기는 좀 어렵다, 그죠? 이러한 경우는 그냥 웨어로 친 다음에 손흥민을 걸러내고 찾아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커트. 이번에는 스커트를 산 사람은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셀렉트 해가지고 유저네임과 P네임을 찾고 요 웨어절로 이제는 P네임에서 스커트로만 바꿔주면 찾겠다는 거죠.
넣어보시면 이제 송혜교란 사람이 샀대요. 근데 송혜교가 2번 산 거예요. 2개가 나와요. 그럼 위에처럼 이제 그룹 바이를 또 해서 줄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줄겠죠. 당연히. P네임 걸로. 그런데 이런 중복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에 얘를 좀 줄여주는 거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룹 바이는 이렇게 내가 보고자 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 용도가 명확한 거거든요. 얘는 딱 그룹핑이라서. 그래서 내가 볼 때 중복은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가 그 디스팅트라고 하는 놈을 쓸 수가 있어요. 디스팅트. 그래서 2번이랑 3번 앞쪽에다가 그 셀렉트 뒤에 요걸 붙이시면은 하나씩 나와요. 하나씩. 디스팅트의 의미는 중복을 제거한답니다. 사용처는 셀렉트 뒤에. 이런 방법으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